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지의 충에 대한 전체 브리핑을 해드릴 거거든요.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주세요. 윤조의 화개충, 윤조의 도화충, 윤조의 역마충, 이런 강의를 꼭 검색하셔서 이것과 같이 공부를 하시면 지지 전체의 작용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기왕 공부하시는 길에 윤조의 천간충까지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좋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의 충작용을 모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천간과 지지의 합까지도 다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그것까지만 먼저 충작용을 연구해 보시도록 하세요. 자, 천간충과 지지충의 문제는 끊임없이 중요하게 작용이 돼요. 사주 원국에 있어서 그 충작용만큼 중요하게 풀이되는 것도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작용이 되는데 천간충보다 지지충은 훨씬 엄중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거나 이런 건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땅에서는 알게 모르게 암투가 일어난다면,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 작용을 눈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두려움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간충 같은 경우는 지지에 지장간의 도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지충 자체는 자체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충이라서 아주 엄중한 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지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지지와 지지 사이, 그러니까 다른 지지가 사이에 끼어 있으면 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네 글자 중에서 이제 이렇게 8글자가 되겠죠. 그 중에서 여기 두 개가 충에 맞는다면 얘네들은 충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합이 들고 얘는 충이 든다면 이 선합 후충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준 말 중요한 단어예요. 기억해 주세요. 선합 후충, 합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충은 나중에 이루어진다면 얘네가 먼저 합을 이루어서 먼저 좋은 작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이 그다지 크게 작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도 공부를 잘 하셔야겠죠. 어설프게 했다가 당신은 여기서 여기 이렇게 시주와 연주가 충이 맞았는데 여기에서 충이 맞았군요. 이렇게 시작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정말 꼼꼼하고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자, 선화부충의 원리 중에 조금 이해되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제 변호사가 껴들어서 합을 이루어진다면, 합의를 보게 한다면 이 합의에 의해서 감옥 갈 일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작용으로 무조건 끌고 가지 않고 이렇게 합의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합이 껴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천간은 합화에 의하여 변화가 형성되고 지지는 충돌에 의해서 변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일으키는 지지의 충, 천간의 합, 이것을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지지충을 개념 정리 먼저 해드릴게요. 지지에서 이루어지는 충이고요. 각각의 지지는 자신으로부터 7번째 지지와 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지의 충을 칠충이라고 해요. 자, 7번째 충입니다. 그래서 7살, 지난번에 왜 평관의 살을 우리가 7살이라고 말한다라는 말도 해드렸고 천간의 충도 7충이라고 한다라고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지의 충도 7번째 지지와 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같은 경우, 쥐띠의 경우 자축, 임묘, 진사, 오 7번째 오는 게 말이거든요. 그 쥐띠와 말띠는 상극이 된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즘에 그 무당 하시는 아주머님들 있죠. 무속인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역학을 직접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기만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신기에 플러스 이렇게 그 띠의 충만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신기가
완전하게 동했을 때는 잘 볼 수 있지만 안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얼러둥땅 좀 때려잡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다고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지지의 충만 가지고도 당신네는 합이 안 들어.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지 마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지지의 충 관계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몇 번째인가 쉬어보세요. 1, 2, 3, 4, 5, 6, 7. 아주 영락 없죠? 7번째. 이렇게 해서 좌우충으로 깨지고요. 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를 본기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게 충미충으로 깨지게 돼요. 이걸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그렇게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시고요. 자, 이렇게 또 볼게요. 지지에는요, 지장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좌우충 속에는, 자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지장간 수업을 또 같이 들으셔야겠네요. 좀 복잡하다. 이 수업이 끝나면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지장간, 윤조의 지장간 이렇게 검색해서 꼭 들어주세요. 자 속에는 임수와 개수가 천간의 기운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오 속에는 병기정이라고 하는 천간의 기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볼까요? 자 속에 들어있는 개수가 오 속에 들어있는 정화와 그걸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간충이지 뭐예요. 천간충에서 왜 정계충 이야기 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 속에도 역시 그 천간의 그 오묘한 원리가 같이 숨어 있는 거죠. 지지만 깨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같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봐요. 정계충이니까 수국화로 깨지게 되겠죠. 개수가 화를 꺼트리는 현상. 또 역시 기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천간에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토극수로 역시 개수도 충하게 되는 작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원리를 한 번 더 볼게요. 충미충의 경우 어떻게 되나 볼까요? 축 속에는 개신기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미에는 정을기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지장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지장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같은 극끼리에 기와 기끼리는 충돌이 없지만 개가 화를 또 극해주죠. 어떻게? 수극화로 극해주게 되고 천간충을 꼭 들어보셔야 돼요. 이건 토는 토극수로 또 극을 해주게 됩니다. 서로 극하고 싸우고 이런 작용이 이 지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원리처럼 묘유충은 유 속의 신금이 묘 속의 을목을 극하는 충이 발생하게 되고요. 진술충은 진 속의 개수가 무 속의 정화를 극하고 술 속의 신금이 진 속의 을목을 또 극하게 돼서 상호 충돌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지의 지장간이 숨어있는 원리를 찾아보면 돼요. 사해충은 또 사해지장간 사무경병이거든요. 그 경금이 해지장간에 있는 간목을 해무갑임이거든요. 간목을 동시에 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 속에 임수가 사 속의 병화를 극하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지지에 접목시켜보면 이해가 충분히 되고요. 지지충의 작용력을 한번 볼게요. 자, 신금 속에는 지장간에 무임경이 들어있고요. 임목 속에는 무병갑이 들어있어요. 이게 지장간이에요. 얘네들이 가진 지장간. 그런데 신기한 거 한번 볼게요. 이 임목 속에 있는 갑을요. 이 신금 속에 있는 경이 갑경충으로 천간에서 깨지잖아요. 근데 금극목으로 얘를 쳐줘서 한바탕 빡 이겨버렸어요. 어퍼컷을 날려버린 거죠. 그런데 이 또 다시 갑경충으로 깨졌던 게 병임충으로 얘가 또 한방 선방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임수가 병화를 충하게 된 거예요. 병임충. 자, 수국화로 얘를 뻥 또 한 번 날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치고받고 얘네부터는 지켜보기만 할 거예요, 아마. 어허, 나는 땅이니까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치고받고 해서 결국은 어느 한쪽에 승패가 딱 갈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치고받으면서 이렇게 일방적인 승리가 되지 않는 계속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론이 되는데 또 다른 충을 볼게요. 좌우와 묘유충은 사왕지의 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센 놈들끼리 딱 마주 붙으니까 얼마나 그 승패가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걸로 딱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건의 단절을 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나거나 사고가 나도 아주 결과가 참혹하거나 확실하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끝나게 되는데 좌우와 묘유충은 그렇게 어떻게 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사주의 경우는 누군지 저만 아는 그래서 연지를 빼버린 사주인데 이렇게 묘유충은 좌우 묘유는 도화충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애정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필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바람을 피우든가 아니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던가 이런 애정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부부관계가 요 일지가 나타나는 게 부부궁이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경우 그리고 장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이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알고 보면 훨씬 더 지지충이 재미있는 역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조의 도화충, 윤조의 화개충, 윤조의 역마충까지 같이 해보시면 그 지지충의 작용까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이 끝나고 그 강의를 꼭 이어서 지켜봐 주십시오. 태양이 밝게 떠오르면 주변의 모든 빛을 흡수할 수 있듯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밝으면 타인의 장단점을 모두 품어 안을 수 있다. 자은태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저도 제 영혼과 마음을 밝혀서 우리 모두의 장단점을 끌어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